오전 8시 대한민국은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지하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터져나갈 듯 붐비고 도로는 꽉 막혀 있죠. 하지만 이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아주 조용한 방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도 출근 준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컴퓨터 본체가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음과 거칠어진 숨소리뿐. 여기 방문을 걸어 잠근 한 청년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관이 묻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자리를 찾았나요? 아니요. 학업을 준비했나요? 아니요. 몸이 아팠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대답은 단 5글자였습니다. 그냥 쉬었음. 이 무미건조한 단어 뒤에 숨은 숫자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1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은 2025년 기준 이미 7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방 안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수치가 대한민국의 경제허리인 4050 세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움직여야 할 2030 세대가 스스로 엔진을 꺼버린 겁니다. 어른들은 혀를 찹니다. 요즘 애들은 배가 불렀다, 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멀쩡하던 그들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투명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닙니다. 사회가 저지른 조용한 타살이자 청년들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판도라, 오늘은 방문을 걸어 잠근 70만 청년들의 진짜 이야기.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수와 통계청이 말하는 그냥 쉬었음은 조금 다릅니다.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못 구한 사람이지만 그냥 쉬었음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왜 멈췄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뭉뚱그려 요즘 젊은 것들이라고 비난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20대와 30대가 방문을 잠근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20대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대가 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금이 아닌 척성과 직무의 불일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부터 국영수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남들 따라 스펙 쌓아서 취업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현타가 온 겁니다. 평생 정답만 찾도록 강요받았던 아이들이 정답 없는 정글 같은 사회에 던져지자마자 길을 잃어버린 꼴이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할 시간조차 사치였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반면 30대 이유는 훨씬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비참합니다. 압도적인 1위, 바로 임금과 보상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일은 죽도록 시키는데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생활비 내기도 빠듯합니다. 30대 쉬었음 청년이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굵어진 이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나온 겁니다. 이 돈 받고 내 청춘을 갈아 넣으라고? 버티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이 선 것이죠. 이런 실망감이 쌓여 결국 든든한 형님 세대인 4050보다 그냥 노는 동생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30대가 느꼈다는 계산이 안 맞는다는 감각.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기이한 구조에 빠졌습니다. 마치 고장난 런닝머신 위를 죽어라 달리는 꼴이죠.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작년에 3% 올랐다고 좋아하셨나요? 축하합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체감상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 교통비, 월세가 미친 듯이 뛰면서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의 가치, 즉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편의점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10,000원 한 장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어졌으니까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줄은 말라갑니다. 더 절망적인 건 자산의 격차입니다. 월급 300만 원 받아서 숨만 쉬고 한 푼도 안 써도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꼬박 20년 아니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이라는 사다리 자체가 치워진 세대. 출발선부터가 다른데 굳이 이 불공정한 레이스를 완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들이 방문을 걸어 잠근 건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해도 보상받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간파하고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가장 합리적인 포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꿈을 잃어서 방으로 들어간 청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어야지 하고 누웠던 침대가 어느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됩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인간은 급격히 무기력해집니다. 친구들의 SNS에는 승진했다, 결혼했다, 여행 갔다 하는 화려한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내 세상은 5평 남짓한 방 한 칸이 전부입니다. 비교는 비참함을 낳고 비참함은 고립을 낳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타살입니다.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한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섞여 청년들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밤 불안이라는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70만 명이라는 숫자.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뻔한 정책 몇 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뿐인 대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20대에게는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전망을, 30대에게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 안에 계신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이 방문을 잠근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달렸기에,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가혹했기에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그냥 쉬었음이라는 말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다음 도약을 위해 웅크리고 있는 것이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어둠 속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주 조금만 문틈을 열어두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청년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사회가 고장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상자를 열어 진실을 마주하는 채널 판도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